계획을 한 번도 짜보지 않았다. 내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4개월 전에 샀는데 누가 빵꾸 나면 안 되잖아. 계획을 짜놓지 않고 숙박을 먼저 예약하면 꼬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갈 수 있어요. 여행 일정이 좀 길어진다. 이러면 유심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싸졌어도 유심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배정 PD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나 처음 자유여행 갔는데 어떡하지? 이제 요즘은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을 떠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패키지 여행이 약간 정해진 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라서 여행 선택의 자유도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 중에서도 반자유여행이라고 자율적인 일정을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처음 해보기에는 좀 불안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자유여행이라는 거는 비행기표와 숙소와 일정을 모두 내가 짜야 됩니다. 계획을 한 번도 짜보지 않았다. 내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 세 가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항공과 숙박 스케줄. 그러니까 이 스케줄에는 이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일정이 짜여졌다. 항공권부터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휴가가 언제인지,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일행과 함께 휴가를 맞춰서 갈 예정이니까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날짜가 딱 정해지면 항공권부터 예매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티켓은 기본적으로 나온 게 4개월 전에 예매를 하는 게 가장 싸다, 저렴하다. 12% 정도 싸다고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러. 4개월 전에 어떻게 알아? 4개월 전에 샀는데 누가 빵꾸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4개월은 너무 이르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개월 전에 사시는 게 그나마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급하게 가겠다. 이제 땡처리 항공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부킹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된 거지. 이런 것들이 2, 3일 전에 나오는 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도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2개월 전쯤에는 티켓을 사놓자. 자, 이제 티켓을 샀으면 도착 시간, 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쫙 짜야 돼요. 내가 첫째 날은 어디로 갈 건지, 둘째 날은 어디로 갈 건지, 어디를 가서 며칠간 숙박을 하고 또 어디로 이동해서 며칠간 숙박을 할 건지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호치민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치민에 도착을 하는데 내가 5박 6일 일정이다. 2박을 호치민에서 하고 차를 타고 붕따오로 가서 3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나는 도착을 하자마자 붕따오로 가서 놀 거야. 3박을 할 거야. 다음에 호치민 와서 2박을 하고 출국을 편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 호치민에서 2박하고 판티엣 가서 무이네에서 1박을 하고 다시 붕따오로 와가지고 2박을 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짤 수 있겠죠. 이 계획을 먼저 짜놔야 되는 이유가 이 계획을 짜놔야 숙박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짜놓지 않고 숙박을 먼저 예약하면 꼬여요. 그래서 몇 박을 할지, 어디로 갈지, 교통수단은 뭘 타고 갈지, 렌트카를 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세 택시를 타고 다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선택은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호치민에서 이제 판티엣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하겠다면 국제면허증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업체가 뭐 현지인 대상으로 하고 막 이렇지 보험 시스템도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좀 알아보시고 가야 되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숙소. 항공권이 됐고 일정이 짜여졌으면 숙소를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숙소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호텔이 편하긴 해요. 깔끔하고. 근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명, 4명 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이 있는 숙소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방에서 각자 취침을 하고 나가기 전에는 거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주전부리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준비할 사람들 좀 기다리기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온 다음에 간단하게 뭐 맥주나 이런 것들을 TV를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어요. 가족과 즐길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는 이점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지내기로 합니다. 근데 다만 한 장소에서 1박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에어비앤비를 하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1박 같은 것들 박수가 좀 작으면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이 좀 편리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유심 같은 경우는 짧은 여행이라면 로밍을 해도 괜찮지만 여행 일정이 좀 길어진다 이러면 유심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로밍이 아무리 싸졌어도 유심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요. 열흘씩 막 이렇게 갈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유심이 효과적입니다.
쿠팡에 가면 나라별 유심이 많이 있으니까 해당 국가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디 나라는 어떤 통신사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에텔이 최고예요. 비에텔 유심을 쓰시라.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게 잘 터지니까 좋아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일본 갈 때 한번 써봤는데 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유심이 아니라 QR코드로 해가지고 유심 인식을 하면 마치 유심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이심을 지원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이심을 준비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설명이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좀 달라요. 여기 설명한 대로 들어가서 QR코드를 인식을 시켜달라. 그러면 QR코드를 인식을 딱 하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유심을 내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한국 유심은 데이터 로밍 끔, 이심은 데이터 로밍 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넣고 빼고 하다가 원래 있던 유심 잃어버리고 새로 유심 사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분도 한번 저번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유심을 가는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다. 이심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시에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 조금 알려드릴게요. 베트남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11월, 12월, 1월 요 시기에 베트남 북부는 생각보다 추워요. 그래가지고 긴 옷이나 바람막 이런 것들을 꼭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경량 패딩도 필요하니까 준비해서 가시고요. 같은 온도라도 온돌이 없어가지고 한국보다 조금 더 춥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필터 샤워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필터 샤워기를 챙겨가야 되는 이유 설명을 해드렸는데 필터 샤워기는 웬만하면 챙겨가세요. 별로 무겁지도 않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숙소가 수질이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충전기,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쯤은 꼭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V가 들어가요. 근데 어디 가면 구멍이 또 110V인 데가 있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콘센트 무형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용 멀티 콘센트, 멀티탭을 꼭 하나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 보면 USB 막 구멍 4개씩 꽂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준비해서 가시면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베개, 베트남 가는 비행시간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가지고 목베개 굳이 가져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연착 한번 당해보시면 아 내가 왜 안 가져왔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챙겨가세요. 연착을 대비하는 나의 준비. 그리고 혹시 빛이나 뭐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 안대랑 귀마개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영화나 드라마 꼭 챙겨가세요. 비행시간 짧으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필요 없어. 저가항공 타더라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착에 걸려버리면 진짜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약.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열이 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때를 막으면서 여행은 해야 되잖아. 타이레놀을 사야 되는데 안 챙겨 갔거든요. 약국에 갔더니 타이레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그때 초창기였고 베트남에 가본 지 얼마 안 됐었고 타이레놀을 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모르겠대. 없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랑 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못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이런 비상약들은 웬만하면 한국에서 챙겨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급한 일을 생겼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안 챙겨도 되기는 하지만 우산, 우의 언제 어디에서 스콜이 쫙 내릴지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서 입을 수도 있지만 그거 완전 일회용이에요. 한번 똑딱이 닫고 나서 이제 떼려가면 찢어져. 쓰레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괜찮은 재질의 우의를 잘 접으면 자리도 별로 안 차지하니까 그 우의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는 그쪽에서 파는 우의 입고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안녕. 자, 오늘은 해외 자유여행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 위주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약간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괜찮은 여행 일정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남이 얘기해준 거 듣고 가는 것보다 내가 겪으면서 경험치 쌓는 거, 내공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번 실수하고 매번 놓치고 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가방 싸는 것도 익숙해지고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